응? 이거 거의 다 숙지할 정도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전위 표현까지 이야기했었죠. 그죠? 전위 표현까지 했어요. 그럼 38번부터 보면 되지. 와, 벌써 모기가 있다. 자, 38번부터 봅시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자, 어떤 그림을 의미합니까? 이런 그림을 의미합니다. 자, 두 위치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균일한 전기장 2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전하가 Q인 전하가 있다 라고 얘기하자. Q인 전하가 있고 둘의 높이가 자, 그림상에서 D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놓여 있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때 D가 L인 위치에 자, 전하량이 플러스 Q이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자, 처음에 물체를 자연스럽게 놨대. 자연화하듯이 놓은 거지. 자, 이때 2분의 L의 위치를 지날 때 속력 V를 자, 전기장의 표현으로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절반만큼 지날 때 얘의 속력을 구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지. 이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일 거야. 자, 둘 사이에 자, 뭘 살펴봐야 될까? 전위 차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둘 사이의 전위 차이는 얼마가 돼버리지? 2 곱하기 자, 이 i의 절반만큼의 위치에 있는 자, i가 되지. 그쵸? 자, 2분의 L만큼 놓여 있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동안에 전기장에 의한 일은 Q 곱하기 V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2 곱하기 L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뭘 갖게 된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2분의 1 지워지니까 V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M분의 QEL이라고 이야기하고 V는 루트 M분의 QEL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방법 1이야. 이번에는 방법 2를 살펴볼까? 이 전하에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나타나죠? Q이라는 힘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MA가 돼버리죠. 따라서 A는 M분의 Q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M분의 QE가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의 세 번째 식을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자, 이 값이 0이 돼버리죠. 2 곱하기 M분의 QE 곱하기 자, 이동 거리는 2분의 L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 값이야.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M분의 QEL이라는 값이 속력 V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주어진 거는 일계산 갖고 계산하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점전화에 전이 한번 볼까? 이거는 내용인데 어떤 전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중심 전화가 Q라고 얘기할 때 이 중심 전화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를 묻는다면 이 전위는 K 곱하기 얼분의 Q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얼분의 Q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만류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유사하지만 부호가 다르지요. 부호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3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39번 문제를 보는데 XY 평면상에 점 A와 자, 점 A에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A인 점 X가 마이너스 Q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무한대를 기준으로 하여 자, O인 위치, B인 위치, C인 위치에서의 자, 전위를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진도는 다 끝내셨지? 아직 좀 남았니? 아직 전기는 안 들어가셨어? 시험 2주 앞인데. 자, 그렇다면 자, 한번 봅시다. 자, 0인 위치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자, 5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기로 했다. 자, 5점. 전위는 스칼라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곳까지의 거리가 A가 되니까 자, 이 플러스 전화에 의한 전위는 플러스 K 곱하기 A분의 Q가 돼버리고요. 자, 이 녀석에 의한 전위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A분의 Q가 되니까 전체 전위가 0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0,Y인 점이지 0,Y인 점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가 돼 버립니까? 이 거리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돼 버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리 또한 똑같은 거리가 되겠지. A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됐다라고 해요. 자, 요 점이 바로 A점이 돼 버리지요. 자, B점이 돼 버렸구나. 자, 이 B점에서의 전위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점에서의 전위는 자,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Q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Q가 돼서 오, 되게 멋있다. 자, 이 값은 역시 0이 된다라고 해요. 요 지점에 뭘 형성하게 되는 거지? 요 지점에 등전이면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전위가 같은 점들을 우리는 등전이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등전이면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C점에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C점. 자, C점의 위치는 자, 2A, 0인 위치가 되겠다.
2a, 0이 됐대요. 자, 그렇다면 시점에서의 전위는 k 곱하기 플러스 전화로부터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죠? 3a만큼 떨어져 있죠. 3a분의 q 마이너스 k 곱하기, 자, 요정까지는 얼마가 되니? a분의 q가 돼 버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k 곱하기 3a분의 2 q가, 자, 이 지점에서의 전위가 된다. 편하다. 전위는 스칼라기 때문에 무조건 더해주고 빼주기만 하면 되겠지. 무조건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요거 한 다음에 이번에 포물선 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지? 통과해서. 그래서 포물선 운동 위주로 집중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40번 문제를 또 보자. 4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고는 아예 출석 체크하기를, 그 시기하구나. 에휴. 최근에는 나 여기 동훈이 올 사람 다 왔구나. 옛날 이러면 선생님 그냥 방 깼는데. 다 나가.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6시에 수업 시작해도 다 왔어. 지각생 한 명도 없어. 걔들 때문에 만약에 6시 수업 선생님 5시 나가야 돼. 한 녀석이 꼭 30분 전에 온 아이가 있어. 나중에 시간 여유돼서 7시로 시간을 옮겼는데 7시에도 그대로 다 와. 이게 뭔지 참. 에휴. 자, 4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위의 문제에서 x축 위의 전위와 y축 위에, 자, y축을 가로축으로 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x축을 가로축, y축을 x축의 전위를 x축을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 보자라고 했구나. 자, 원점엔 전위가 얼마가 되지? 원점의 전위는 뭐가 되니? 0이 돼 버리지. 그쵸? 자, 그 다음에 A 근처에서는 전위가 어뢰 반비례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지? 플러스 전위를 갖고 있지. 플러스 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는 무한대에서 나타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무한대까지 가야 돼,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대칭이 되게 나타나니까 무한대게 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A야. 자, 플러스 A에서는 플러스 A는, 자, 마이너스 전위를 갖게 되지. 이 주변에서 마이너스 전위를 갖게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 마이너스로 쭉 가게 되고 무한대까지 가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반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게 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 한번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야. 플러스 전화 주위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전환 마이너스가 되고, 이때 같은 전위를 갖는 이 아이들은 뭐라고 하지? 등전이라고 하지.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놓으면 이 플러스 전화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런 특성을 갖게 될 거야. 그렇죠? 맞습니까?
이 기울기가 바로 전기장이야. 기울기의 음역값이 전기장이 돼버려. 오케이? 기울기의 음역값이 전기장이 된다. 자, 41번 문제. 고정된 플러스 Q의 전하로부터 거리가 A만큼 떨어진 점에서 플러스 Q인 질량이 M인 공피를 놓았다. 자, Q에서 세상에 쟤 2달 만이야. 동현아, 수업 들어온 거 2달 만인 거 알고 있어? 저번주에 네가 오전에 왔다고? 멍치시네. 내 시간에 왔니? 그랬어? 그렇게 아침 일나기 힘들어? 동현아, 내 살이 너한테 가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어제 하루 동안에 1.2kg 빠졌는데. 7월이 되면은 60kg대가 될 것 같아. 그럼 되게 무서워할 텐데. 선생님 60kg대 되면 되게 무서워할 텐데. 선생님 60kg 되면 인상이 무서워져갖고 일부러 살 찌운 건데. 엄청 빠졌다고? 그때보다 선생님 기억에는 거의 10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작년에 우진이 알걸? 이 티 입으면은 뭐 빵빵했던 거? 쫄티였지, 그치? 지금 남의 옷 입은 거 같지 않니? 옷이 늘어난 건가? 모르겠어. 지금 겨울방학 가장 많이 나갈 때보다 한 12kg 정도가 빠진 것 같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10kg까지 좀 올려놨었는데 어제 한꺼번에 왕창 빠졌어. 그러니까 정신관리,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 하루에? 선생님 가장 많이 빼본 게 하루에 4kg 빼봤는데. 물로만. 찜질방 가서 계속 땀 흘리니까 4kg 빠지던데. 어? 자, 그러면 자 41번 문제 한번 보자. 가장 단순간에 뺀 게 5일 동안 10kg. 5일 동안 10kg. 식중독.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쪄본 거는 한 달 동안에 20kg. 자, 그러면 41번 문제로 한번 자 가보도록 할게. 고정된 Q점으로부터 자 Q의 점전하로부터 거리 A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Q인 질량이 M인 공피를 놓았다. 플러스 Q에서 이 A만큼 떨어진 점을 통과할 때 속력을 V, 충분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속력을 U라고 할 때 각각의 속력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플러스 Q가 있고요. 자, A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스몰 q를 갖다 놓았어요. 자, 이때 얘가 2a를 지날 때 자, 2a를 지날 때 이때의 속력을 구해보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는 것은 거리가 무한대인 곳에서의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u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얘는 이런 식을 써주면 돼요. 자, 어떤 식을 써주면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거든. 얘도 역시 자,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Q 곱하기 델타 V가 1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쵸? 전위 차이가 델타 V만큼 차이 나는 두 점을 이동시키는데 한 1의 크기야. 1의 크기가 되면 얘는 뭐가 돼?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돼버리지. 얘가 특히 점전화의 경우에는 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all 1분의 라지 q 스몰 q 라는 값이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all 2분의 q 스몰 q라고 쓸 수가 있다고. 그쵸? 자, 그렇다면 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요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자, 얘는 P점이 아니고 EA가 되는 점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 자, 이 값은 이곳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2a분의 라지 q 스몰 q가 되어버렸대요. 자, 이 양을 시켜서 정리해주면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값은 얘는 2a분의 k 라지 q 스몰 q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지워져서 v 제곱이라는 값은 ma분의 k 라지 q 스몰 q가 돼버리고요. 자, 따라서 v는 루트 ma분의 힘 아니야, 이거는 a는 거리야. 여기서 k 라지 q 스몰 q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얼이 무한대인 곳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그랬으니까 무한대까지 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요. 비교를 해주면 쟤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K 곱하기 A분의 라지 Q 스몰 Q였어요. 근데 거리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뭐가 돼버리지?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돼버리지?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2분의 1, 자, 2분의 1, m, u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대요. 따라서 u 제곱이라는 값은 얘는 m, a분의 2k 라지 q 스몰 q가 돼버리고요. u라고 하는 값은 루트 ma분의 초코홀더를 바꿨더니 자꾸 밀려 2k 라지 q 스몰 q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갑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 전이와 전이차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그냥 전이차의 델타 부분의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라고 보시면 되니까 얘는 내용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전기력이 한 1은 자, 외력이 한 1의 음의 값이고 얘는 Q 곱하기 델타 V가 돼버린다 라고 얘기했지. 보존력 개념을 이용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내용 보지 말고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자. 42번 문제. 자, 4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문제. 플러스 2쿨룸인 전하가 전이 마이너스 10V인 점에서 20V 지점까지 천천히 이동했다면 외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왼쪽이 플러스 20V라고 이야기하자. 오케이? 이쪽은 마이너스 10V가 되겠지. 그럼 전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타나지? 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나타나겠지. 이쪽엔 플러스 전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고 이쪽엔 마이너스 전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때 플러스 2 쿨럼인 전하가 이곳에 있대요. 얘는 자연적으로 받는 힘이 이쪽 방향 힘을 받지, 그치? Q2라는 힘을 받게 될 거야. Q2라는 힘을 받게 된대요.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게 돼? 외력이라는 힘을 받겠지?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지 얘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거리 없으면 이거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외력이 한 1을 구하라고 그랬구나. 나는 또. 자, 그럼 외력이 한 1은 이만큼의 포텐셜을 증가시키는 일을 해줬지. 맞아요? 자, 그럼 포텐셜 변화량은 얼마가 됩니까? 나중 포텐셜 빼기 처음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플러스 30V가 되겠죠. 따라서 한일 W는 Q 곱하기 델타 V가 되니까 얘는 60줄만큼의 일을 해주었다라고 해. 서술형일 때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숫자가 좀 드물게 나오거든. 학교에서는 되게 문자 정리로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꼭 단위를 써주셔야 돼. 아시겠죠? 꼭 단위를 써줘야 돼. 근데 단위 계산법도 이렇게 돼. 만약에 계산할 때 2쿨럼 곱하기 30V 라고 하면 60줄 바로 써는 게 맞고요. 만약에 2 곱하기 30 급하니까 이렇게 쓰면 60줄이다 가로치고 써주는 게 옳은 표현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중간에 단위 하나라도 생략하면 가로 써야 돼. 단위 다 쓰면 그냥 단위 그냥 써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단위 관계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너무 쉬우니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43번 문제. 43번 문제. 한 사이클 다 양의 값, 음의 값 더해줘야 돼. 이 전기장애에 의한 일이잖아, 그치? 전기장애에 대한 일은 보존력이거든. 보존력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대한 일은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 0이 될 것 같아. 네. 자, 4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5쿨럼인 전하가 점 A에서 BCA로 이동을 하였다. 점 A에서 B 과정을 통해서 뭐야? 뭐라고 해야지 이거? 태훈이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자, 한번 보자. 그림인데, 자, 얘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 자, 어떤 점 전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여기 마이너스 10V가 자 H점에 있고요. H점에 있고, 자 C가 플러스 30이래. 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점 A에서 BCA 과정으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똑바로 되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각 구간에 대한 외력의 한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여기에 얼마짜리가 있대? 마이너스 5쿨룸짜리가 있대. 그럼 얘는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지. 맞아요? 이때 일의 크기는 자, 경로에 관계없이 전이 차에 의해서만 정의가 되어진대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쿨룸짜리가 있고요. 얘는 나중전이 빼기 처음전이지. 30 빼기 10이 돼 버렸대요. 그럼 얘는 플러스 40이 되겠지. 플러스 40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0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BC 구간에 대한 B점이구나. 쏘리. I'm sorry. 여기에 뭐가 있니? B과정이 아니고 B점이 따로 있었다. 그지? 자, B점이 따로 있었으니까 WAB라고 할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플러스 출구라는 게 자발적인 거지. 맞아요? 자발적인 일이란 말이야. 오케이? 얘는 스스로 가버리는 일이야. 그렇다면 외력의 한 일은 이거의 음의 값이 되겠지. 자발적인 일의 음의 값이 돼버릴 테니까 자발적인 일을 보자. 5쿨룸 곱하기 요 두 지점 사이의 전위 차이는 얼마가 되지? 30볼트만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 150줄만큼이 되었다라고 해요. 단위가 있을 땐 단위 같이 써줬어. 자, 두 번째 BC 구간의 일을 살펴보면 B에서 C 구간은 마이너스 5쿨룸 곱하기 플러스 10볼트가 되겠지. 30 빼기 20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0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순환 과정의 일은 자, A, B, C에서 C에서 다시 A로 오는 일이지. 얘는 외력이 얘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 살펴보면 마이너스 5쿨룸 곱하기 나중 전위가 얼마? 빼기 10 빼기 30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플러스 200줄이 돼버렸다라고 하지. 따라서 전체 한 사이클에 대한 전체 일은 얼마가 돼? 당연히 0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력에 의한 일은 무조건 보존력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운동 경로에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시작과 끝점만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44번. 오늘 요거 다 끝내고 포물선 운동 쪽을 집중적으로 할게. 포물선 운동 학교 예제 문제가 하나 까다로운 게 있더라고. 정윤이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어떻게 빗면에다 던졌을 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충돌 이후에 두 번째 되튕겨 나가는 속도 계산이 원칙적으로 하면 좀 지저분해. 원칙적으로 하면 좀 지저분해서 그 계산을 위해서 좀 시간 좀 쓸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이번에는 4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 풀어서 썼는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그 문제가 선생님은 그냥 계산해 갖고 그냥 보내줬는데 정윤이 질문 때문에 보내줬는데 그냥 이해를 했을까? 선생님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줄게. 자, 마이너스 3쿨룸짜리 전하가 전이 플러스 10인 점에서 마이너스 12점까지 이동을 할 때 전기력이 한 1을 계산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얘는 Q 곱하기 델타 V 써주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3쿨룸이야. 3쿨룸이고 얘는 자발적으로 이동한 겁니까? 강제로 이동한 겁니까?
강제로 이동한 거지, 그지? 맞아요? 강제로 이동하게 됐단 말이야. 자, 얘는 나중 전이 마이너스 20V 빼기 처음 전이 얼마가 되지? 10V인 I가 되겠지. 10V인 I가 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얼마? 30이 되고 3이 되니까 90줄이 되는 거죠. 90줄만큼 어때? 전기력이 한 일은 이건 자발적인 일이야, 강제적인 일이야? 강제적인 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해. 오케이?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39번 문제에서 Q의 전하가 C, E, A인 위치에서 39번이면 어떤 문제니? 어느 쪽 문제야? 아주 옛날 문제잖아. 자, 저 문제가 되겠네, 그지? 그지? 저 문제지? 자, 이 문제로 다시 가서 보자. 그대로 문제 그림만 살려줄게. 자, 39번 문제에서 자, Q의 전하의 위치가 자, EA에서 자, 2,2A,0에서 0,2A로 이동을 할 때 외력이 한 일과 전기력이 한 일을 W1, 2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전하는 어떤 점의 위치에 따라서 원점의 위치에 이 그림이 아니구나. 에이, 새로 그려야 되는구나. 자, 지금 얘는 아까 그 문제 잘못 푼 거 아니야? 아이씨,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가 있었다. 아까 문제 이거 뒤에 부호가 뭐가 되니? 플러스가 돼야 되겠다. 3번 문제, 그치? 맞아? 요 위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아까 다시 39번 문제에 1과 2는 똑같아. 크기가 0인 위치야. 1과 2는 똑같은데 3이 얘 선생님이 전화를 잘못 놨어.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3이 플러스 K 곱하기 3A분의 2Q라고 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전화 위치를 잘못 놨다. A, 0이라고 하자. 자, 그렇다. 자, 이렇게 놓여 있었을 때, 자, 한번 보자. C의 위치가, 자, 여기인 위치야. 자, 2A, 0인 위치에서 A, 2A인 위치로 가게 됐대. 이곳에서의 전위는 얼마였지? K 곱하기 3A분의 2Q였지. 이곳에서의 전위는 얼마가 되니? 0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전하는 이쪽에 어떤 전하가 있는 거지? 플러스 Q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플러스 Q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 플러스 Q가 있는데 자,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자, 어떤 특성을 갖게 돼? 그래프도 새로 그려야 되는구나.
그래프까지 새로 그려보자. 그거와 관계된 문제가 그 밑에 문제였지, 그치? 자, 이런 점으로 나타나줘야 되겠다. 아까 그래프도 반대야, 그치? 선생님이 전화 위치를 잘못 놔서 그래. 응용한다면 그렇게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가게 되는데 얘는 전이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지. 맞아요? 전이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외력은 그 반대 방향에 힘을 갖겠는데 위치마다 이게 달라질 거야. 오케이? 위치마다 달라지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외력이 한 일은 반대 방향의 일이지. W1이라고 해. 왜라고 쓸게, 왜. 외력이 한 일. W1을 외력이라고 하랬어. 그럼 얘는 자발적으로 나타나니까 자, 힘과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지, 그치? 전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Q 곱하기 델타 V가 돼 버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Q 곱하기 자 얼마? K 곱하기 합쳐버리자 그냥 2자 3A분의 자 얼마? 2K 라지 Q 스몰 Q만큼의 자 외력이 한 일이 있었고 자발적인 일이고 자 그리고 스스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전기력에 의한 일은 자 얘는 똑같이 플러스 3A분의 2K 라지 Q 스몰 Q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이 한 일과 외력이 한 일을 구분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장과 전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적분식 써주셨니? 적분식 써주셨을까? 적분 베이스 아예 안 쓰셨지? 아직 전기를 안 왔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 중에 해주긴 했는데 전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위가 낮은 기준 위치에서 현 위치까지 이 도트 ds로 썼던 것 혹시 기억하실까? 전혀 안 하고 있는 표정이구나. 기억나는 사람? 아주 안타깝습니다. 하이탑 부분에 셌던 부분인데 자 우리 보존력 비보존력 얘기는 많이 했었죠 그죠? 자 보존력 비보존 아니 눈 떠야지. 자 보존력 너 내일 또 교회부터 가니? 시험은 어떡하고? 부모님이 가자고 하는 거야 네가 꼭 가야 돼?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선배들 보면은 대부분 교회 좀 참는데 교회 세종가고 나오고 서울대 가가지고 세종과구하고 진상과구는 내신 자체가 다른데 교육과정 자체가 다른데 걔는 1학년 때 대학물리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1학기 축쓰고 2학기부터 쫓아가려고? 1학기 축쓰고 2학기부터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3졸이지? 아이 그래 맘 편하게 3졸해. 조졸조지 그냥 포기하고 학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선생님은 뭐가 뭔지 몰라요. 아마 내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요일날 테스트 아니야? 오늘 테스트라 그랬니? 오늘 테스트야? 오늘 수학 테스트 아니야? 일요일날 과학 테스트하고? 오늘 수학과학 오늘 수학과학 다 봐?
아니 오늘 4개 다 봐. 이게 다 봐요. 이번 주 4개 다 봐. 그래도 음. 테스트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30분씩 할 것 같은데. 테스트 운이 없어. 아예 내일 내일 몇 시간? 어? 몰라 나도. 테스트 시간. 내일 6시부터 8시까지. 그럼 2개 문제 할까? 6시부터 8시. 30분씩. 니네 6시부터 8시. 학원소 공지 간 거 같은데. 아, 네, 공지 갔어요. 선생님 학원톡 안 읽어봐갖고 잘 몰라. 30분이면 문제가 좀 줄어드는 거죠. 문항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네 여기 전기장 내 운동 갖고서는 문제를 주로 냈거든. 나엄직스러워서. 응? 군침 흘리다가 그거 하고 연력학 문제 조금 하고. 니네 연력학 없나? 아씨, 그럼 문제 새로 출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연력학으로 착각했지? 씨. 잠깐만. 돌겠다. 잠깐만. 정신이 지금 선생님이 요즘 정신 나가 있어갖고. 니네 정기장하고 정기장 내 운동만 6문제 냈다. 그냥 연력학 부분만 없으면 연력학 없어. 제대로 연력학 좀 나왔다. 문과가 연력학. 그러면 평형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주 테스트 지난번이 우리 평형 다뤘던 거 아니야? 처음에? 근데 왜 전체 모의고사 해달라고? 전체 모의고사 크게 소용없어. 차라리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요즘 나가는 거 해주는 게 더 나아. 그거는 너네 과거 기억에 매달려갖고 공부해주길 바랄 뿐이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외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켜 주죠. 너 오후에 온다 그랬는데? 오늘 거짓말같이 한 달 반 만에 완전체가 됐다. 3월달 이후로 완전체 된 적이 없지. 이동현 얼마 만에 오시는 동현이 지난주에인가 한번 왔었대는데, 나도 금시초문인 상황을. 웬일이야? 야씨, 이번에 다 1등급 맞을 모양이구나. 이거 진짜 학교 프린트 진짜 죽으라고 풀어봐. 최소 50% 이상 내셔 여기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응용하는 문제들을 내시거든. 너네 선생님들은 되게 좋으셔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본 거리를 주신단 말이야. 프린트 활용을 진짜 잘해야 돼. 거의 모든 과목 다 프린트야. 수학도 내가 볼 땐 프린트일 거야. 프린트 문제 달달달달달 그냥 외우다시피 풀어. 그걸 약간 변형해서 내실 거야. 약간 변형해서. 진곽쌤들은 아주 현명하신 선생님들이시거든. 과학은 그게 좀 많이 변형될 수 있죠. 아니야. 이대로 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점짜리 이상이 여러 명 나오지. 열명 나와요. 많을 때 한 5명 이상? 점수를 그냥 막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야.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게끔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셔. 평균 60점 정도 나오게 해주시거든. 평균 60점이면 90점대가 보통 뭐 3명, 4명 나온단 말이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프린트에서 진짜 많이 비슷하게 내신단 말이야, 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존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야. 왜냐하면 보존력과 외력은 서로 어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지. 이해해요?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한편 보존력이 한 일은 일반적으로 힘이 크기가 변하는 경우에는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C 도트 ds라고 써주게 된대.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일표현이지요. 적분으로 일표현을 해준 거야. 힘이 크기가 계속 변화될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는 VF-VI가 되겠지. 포텐셜 차이는, 자, 얘는 Q분의 델타 U라고 썼어요. 외력의 한 일에 나누기 Q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때 보존력이 크기가 뭐가 돼버리니? 전기장이 있을 때 Q2가 보존력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Q2가 보존력이 돼버리니까 얘는 대신 집어넣어서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Q분의 1부터 써야 되는구나. 그냥 Q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Q2 도트 ds라고 써주게 된 거야. 그래서 QQ 지워져 버린 거지. 따라서 나중 포텐셜 빼기 처음 포텐셜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i에서 f까지 2 도트 ds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어. 오케이? 만약에 점전화에 의한 경우라고 이야기해 보자. 점전화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점전화의 경우에 대해서 vf-vi라는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i에서 f까지, 여기에서는 all f all i라고 할게. 얘는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Q가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지. 그리고 변이는 d 얼만큼 변화됐다라고 얘기하자. 요 힘이 얼 방향이고 ds도 얼 방향의 변이가 d 얼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kq 곱하기 얼 제곱분의 d 얼 적분하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얼분의 1이 돼버리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적분 구간은 all i에서 all f까지야. 따라서 k 곱하기 all f 분의 q 마이너스 k 곱하기 all i 분의 q가 됐다라고 얘기해. 만약에 all i가 무한대라면 vi는 0이 돼버리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전이 v는 k 곱하기 얼분의 q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복잡한 계산 학교에서 아마 안 시키겠지만 이거 전기 빠르면 2학기 때 다룰 수도 있고 내년 1학기 때 다룰 수도 있거든. 교과 과정을 요즘 자꾸 막 바꿔치기 하셔갖고 좀 복잡스럽긴 한데 아마도 유추컨대 내년 1학기 처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1차 고사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들을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전기장과 전우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과 전이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도체의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때 매우 유용한 성질인데, 도체 내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된다. 왜 전기장이 0이 되냐면 전하들이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 서로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그래서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기 때문에 내부에선 전기장이 없다. 자, 전기장이 없다는 것은 전위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지. 전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음역값이 전기장이거든. 전위가 0이 된다 라고 얘기해. 전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겠다. 전위 차이가 0이다. 그래서 전위가 같은 등전이면을 이루게 된다. 한편 전기력선은 항상 표면에 수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력선은 항상 표면에 수직하다. 왜 수직할까? 전기장이 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표면에. 자, 얘는 정전 상태가 될 때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장은 항상 표면에 분포하게 된다라고 해. 그 이유가 옛날에 대학 입시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증명하래. 전기장이 도체 표면에 수직하다는 걸. 그럼 어떻게 증명해? 아니라는 가정하에 증명하면 되겠지. 만약에 수직하지 않대? 그럼 전기장을 두 성분으로 나눠 얘기할 수가 있어. 하나는 전기장의 표면에 수직한 성분, 하나는 접선 방향의 전기장이 흐르네. 접선 방향에 의해서 여기에 대전된 전하들이 어떻게 되니? 전기장에 의해서 이동을 하겠지. 언제까지 이동할까? 정전 상태가 될 때까지 이동한단 말이야.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R자임 0이 될 때까지 전하가 재배치가 되는 거야. 결국에 어떤 성분만 살아남게 돼? 수직한 성분만 살아남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그때 맞았어. 만일 전기장이 도체 표면에 수직하지 않다면 도체 표면에 접선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에 의해 전하들이 R자임이 0이 될 때까지 재배치가 된다. 결국에 접선 방향의 전기장은 0이 돼버리고 면의 수직한 방향의 전기장 성분만 남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대학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아주 기본 문제인데도 그런 게 이용되진 적이 있습니다. 한편 전하는 표면에만 분포한다.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전기 차폐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도체로 표면을 감싸고 얘를 접지시키게 되면 외부 전기장이 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케이? 바깥쪽에 분포된 전하들은 내부에 어떠한 전기적 성질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체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도체를 전기장 내에 넣어놨더니 전하들이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전기장이 형성될 때까지 전하들이 재배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도체 내부에서는 외부 전기장과 내부에 생기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R자 전기장이 0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는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패스해도 될까요? 이거는 나중에 축전기 할 때 다루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전기장 내 대전 입자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메인 이벤트가 되겠다. 메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게 이걸 하고 싶었어. 일부 문제는 아니야. 19번, 13번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오케이? 13번 위주로 문제를 살펴봅니다. 우리 하이탑 할 때 했었어. 하이탑 할 때 했었는데 기본 유형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자, 플러스 전하를 띄는 극판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극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린트에 없는 응용 버전이야. 오케이? 이 사이에 전기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전위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자,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이쪽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둘 사이의 전위는 V만큼 났다라고 얘기하면 E는 D분의 V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 축전기 할 때 했던 얘기야. 오케이? 또는 그냥 균일한 전기장 내 전위 계산할 때 했던 얘기야. 우진이 자고 있니? 우진아, 하염없이 자면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쪽에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인 전하를 갖다 놨대. 그럼 얘는 어떤 힘을 받겠지? 전기장에 의해서 Q2라는 힘을 받겠지. 그럼 이 문제가 힘을 이용한 문제가 여러 개의 질문을 주니까 잘 나온단 말이야. 아까 우리 이거 전위 차이를 이용해 갖고 속력 계산하는 건 했지. 근데 이거를 여러 개 물어볼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 쉽게 낸다면 얘는 Q2가 되겠지. Q는 MA야. 그렇다면 이 전하가 받는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를 갖게 될까? M분의 Q2가 되겠지. 이 대신에 D분의 V 써도 상관이 없어. 똑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그러면 건너편 극판에 도달하는 순간에 그만큼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 중력 다 무시야. 중력이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중력이 어떻게 돼? 평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줄 어떻게 알고? 중력이 대부분 무시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근데 전기력 자체가 중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시해. 그게 이번 주 테스트 1번 문제야. 전기력하고 중력하고 비교하는 문제. 계산을 좀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계산하다 짜증날 거야. 소수점 때문에. 대충 계산해. 자, 그러면 다 중력 고려 안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중력 고려 안 하시고 차이가. 근데 요번 주 문제 세 번째 문제인가? 네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중력을 고려해야 풀 수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같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중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전하 이거는 우리 아주 작은 전자 같은 걸 얘기하거든. 근데 전하를 큰 물체, 질량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이번 주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건너편에 도달한 데 걸린 시간을 본다면 D라는 값은 2분의 1 AT 제곱이 돼 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T 제곱이라는 값은 Q2분의 2MD가 돼 버리겠지. 따라서 걸린 시간은 루트 Q2분의 2MD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이걸 갖고 속력을 구한다면 속력은 처음 속도 0이니까 얘는 AT라고 구할 수 있겠지. M분의 Q2 곱하기 루트 Q2 분의 2MD가 돼버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M분의 2Q2D라는 값이 속력이 되겠지. 맞아요? 얘는 그냥 쉽게 속력만 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QV라는 녀석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V라는 녀석이 ED가 돼버리거든.
그치. 대입 전개, 자, 얘 이항시켜서 전개하면 V가 똑같은 값을 갖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얘를 수직하게 놓고 입사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예제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예제 13번 문제입니다. 왜 또 13번이야? 여기도 보기 13이지.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는 문제죠. 배민이 지금 배달비가 0원이래. 자, 배민 시켜 먹은 지도 오래됐다. 진짜 1월 달부터 코끼가 줄기 시작했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은 지가 지금 한 4달 됐나 보나. 자, 천천히 갔다 와. 10분 걸리면 끝나겠지, 그 사이에. 자, 이때 위에 플러스 극판이 있고 아래 마이너스 극판이 있어.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기장이 있단 말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균일한 전기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중앙의 위치로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V0라는 속력을 가지고 입사한대요. 자, 이 입자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자. 얘를 M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극판 사이의 전위 차이는 V, 간격은 D고 전위 차이가 V래. 그렇다면 전기장 E는 뭐가 되지? D분의 V라는 전기장을 갖게 될 거야. 얘는 처음 속도가 접선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V0로 들어오고 있는데 운동하는 수직한 방향으로 이 전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어떤 힘을 받겠죠? Q2가 되니까 Q 곱하기 D분의 V라는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고 한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극판의 간격을 L이라고 얘기하고 스크리닝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자.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해야 돼. 얘는 이 극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무슨 운동하지? 직선 운동을 하겠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점에서의 속도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점 A는 표시가 돼 있지 않지? 아마도 이 점이 A점인 것 같아. 나가는 점이 A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극판 끝부분에서의 속력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는 지금 이 극판 안에서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 극판을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자. 극판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을 볼게. 극판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L이라는 값은 V0 곱하기 T가 돼버리니까 T는 뭐가 됩니까? V0분의 L이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때 전자가 받는 힘은 위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자 2 곱하기 Q 대신에 2로 바꿔 써야 되겠지, 그지? 자, 2 곱하기 뭐가 됩니까? D분의 V라는 힘을 받게 되고 이게 MAY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방향의 y-방향의 가속도는 m분의 md분의 qv라는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럼 빠져나오는 순간에 속도 vx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갖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x방향으로는. 그지? y방향의 속도는 a 곱하기 t가 돼버리겠죠. 자, 얘는 md분의 2v 곱하기 t 대신에 v0분의 l이라는 값을 갖게 됐대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정리해주면 얘는 md v0분의 2vl이라는 값이 속력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탄젠트 세타는 벗어나는 순간에 각도 세타를 먼저 구해 놓을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vx분의 vy가 되니까 얘는 md v0의 제곱분의 2vl이라는 자, 이런 방향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온 순간에 y의 위치, 이 녀석을 y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녀석을 y라고 한다면 y는 2분의 1 곱하기 a t 제곱이 돼 버릴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1 a 대신에 자, 뭐가 됩니까? md분의 2v 곱하기 t 제곱 대신에 v0 제곱분의 l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md v0의 제곱분의 2vl 제곱이 y라는 값이 돼버렸대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서 이 얘기는 안 했구나. 얘는 여기에 찍히는 위치를 알고 싶어. 문제를 완성해 볼게. 이 위치를 y'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전체 찍히는 이 위치를 h라고 해보자. h의 위치를 구해 볼게. 그럼 y'이란 녀석은, 얘는 번외야. y'이란 녀석은 l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문제를 완성해 보는 거야. 좀 문제가 덜 쓰다가 이제 중간에서 멈추셔갖고.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버리죠? 저게 l을 곱하면 되겠죠. mdv0 제곱분의 2v 라지 l 스몰 l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를 변형시킨다는 거야. 이해해요? 그렇다면 전체 h는 y 플러스 y'이 되겠지. 분모 최대값으로 묶으면 2md v0 제곱분의 2v l 곱하기 얘는 l 플러스 2 라지 l이 최종 위치가 되겠다.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보자. 보기 13에서 초속도 v0를 바꿀 때 전자과 극판을 사이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얘는 이 초속도가 자,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여기보다 작으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최소한의 초속도는 속도가 느릴수록 편향되는 게 심하게 일어나잖아. 그치? 속도가 느릴수록 편향되는 게 심하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의 속도일 때 자, 최소 속도일 때 조건을 살펴보면 L이라는 녀석은 V0라고 할게. V0 T가 돼버리고 Y라는 녀석은 2분의 자, 사이 거리가 D란 말이야. D인데 얘가 2분의 1. 자, 뭐가 돼? A T 제곱인 조건일 때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대입해보면 얘는 2분의 D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A 대신에 N분의 2V
가속도가 d가 빠졌지. 자, 이런 값이 됐대. 자, 이런 값 곱하기 t 제곱 대신에 v0 제곱분의 뭐가 됩니까? v0 제곱분의 l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지워지고 지워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속도 v0 제곱이라는 값은 md 제곱분의 2v l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v0란 녀석은 루트 m분의 2v 곱하기 d분의 l인 초속도 조건일 때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때? 빠져나오기 전에 벽에 부딪힐 일이 없겠지요. 맞습니까? 부딪힐 일이 없대요. 문제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다. 이 내용까지 질문.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계속 숙달되게 푸셔야 돼. 외워질 정도로 푸셔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을 덧붙여 갖고 출제하실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내일 47번 맞아 보고, 뒤쪽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요. 47번 맞아 보고 통과 쪽 포물선 운동 위주로 내일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너네들 풀어줄 문제 있는데 인과계 애들은 다 수능 특강 위주로 내가 풀어줄 게 없어.